그래서 여기는 금방 한번 합시다. 94페이지 부정적분. 부정적분은요 미분을 거꾸로 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적분한다 하면은 미분했던 거를 이제 거꾸로 돌려주는 거고, 부정적분이라니까 정해지지 않은 적분이야. 그래서 아시겠지만 내가 이제 원래 함수 fx가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4였다고 해보자. 그러면 이제 얘를 미분을 하면은 뭐가 되는 거야? 2x 더하기 3이죠. 그러면 2x 더하기 3을 미분해서 이제 2x 더하기 3이 나왔는데, 그러면은 미분해가지고 2x 더하기 3이 되는 다른 함수가 어떤 게 있는지 거꾸로 이제 돌아가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 없이 얘만 보고 미분을 해가지고 2x 플러스 3이 됐는데, 그러면 원래 미분하기 전에는 뭐였을까 찾는 게 이제 부정적분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적분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야? 얘 차수 하나 올려야 되죠. 차수 하나 올리고 그 차수의 역수를 요 밑에 달아줘야 되겠지. 그럼 얘를 적분하면 뭐가 돼? x제곱. 요거는 플러스 3x였다. 그지? 근데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도 미분하면 얘가 되고,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00도 미분하면 얘가 되고, 되게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로 정해지지가 않기 때문에 요 x제곱 플러스 3x라는 요 부분을 우리가 부정적분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상수항이 다른 게 있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어떤 적분 상수를 c라고 해서 붙여가지고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c라는 요 부분을 우리가 함수 2x 플러스 3의 부정적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로 안 정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나타내기를 2x 플러스 3이라는 것을 미분이 되기 전의 상태로 돌리는 작업을 하는 기호가 이제 인테그랄 dx고, 인테그랄하고 dx는 항상 한 쌍으로 다니는 거예요. 한 세트로서 다니는 거고, 얘를 그러면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c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부정적분이면 반드시 적분상수 c가 붙어야 되고, 정적분이면 이걸 뭐 1에서부터 0에서부터 1까지 하라 그러면 값이 한 개로 정해지는 거죠. 그럼 요 c는 어차피 빠질 거니까 상관없이 0에서 1까지 넣어서 어떤 특정한 값이 딱 나오니까 요거는 이제 정적분이라고 하는 거고, 정해지면 정적분, 안 정해지면 부정적분,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위에 있는 내용들은 일반적인 내용이고요. 실수배 합차가 인테그랄 안에서 밖에서 가능하다는 소리입니다. 여기는 크게 어려운 거 없으니까 금방 넘어가죠. 유형 1, 2 바로 해보실래요? 그래서 이런 합차에 관해서 자유롭다는 성질을 이용하면은 유형 1 같은 거를 할 때 인테그랄 속에 한 번에 합쳐서 먼저 빼버리고, 그치? 복잡한 함수 좀 빼버리고 간단히 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소리다. 유형 1, 2를 금방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적분 상수가 안 정해지기 때문에 유형 2번처럼 이제 함수값 한 개를 주는 거야. F형은 6이다 그런 걸 줘서 적분 상수 C를 지정할 수 있도록 문제를 항상 냅니다. 그냥 금방 하셨을 거고. 오른쪽 페이지에 정적분 나오죠. 정적분은 윗끝 아래끝을 대입해가지고 구하는 거고, 라지 fx를 이제 한 부정적분이라고 했을 때 윗끝 아래끝을 넣어서 뺄셈을 하면 항상 일정하게 나오니까 정적분이라고 부릅니다. 아실 거고, A에서 A까지 똑같은 데서 똑같은 데까지 적분을 하게 되면 0이 되는 거고, 윗끝 아래끝이 바뀌면은 부호가 반대로 바뀐다 했습니다. 쉽죠, 그죠? 유형 3도 금방 해볼까요? 0에서 A까지 3x제곱 빼기 4가 0 되도록 하는 양수 A의 값은 적분하니까 x 세제곱 빼기 4x고 0하고 A 넣어서 0 된다 하면 되죠, 그죠? 그러면 0, 마이너스 2 세 개 나오는데 그 중에 양수니까 2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금방 하고. 그럼 96페이지 정적분의 성질.
실수배 합차의 정적분, 실수배 합차 다 인테그랄 기호 속에서 찢었다가 붙였다가 해도 된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곱이나 나눗셈은 마음대로 인테그랄 밖으로 빼낼 수 없으니까 나중에 미적분 가서 이제 치환적분, 부분적분과 같은 방법을 이용을 해서 분원을 해서 푸는 거야. 그래서 합차 실수배는 일반적인 합차 실수배 분배가 가능하고 곱이나 나눗셈은 불가능하니까 나중 가서 치환적분, 부분적분을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누어진 구간에서의 정적분 되겠죠. 요거를 생각보다 잘 해야 돼요. 그 두 번째 개념, 나누어진 구간에서의 정적분. 그래서 A에서 B까지 어디에서 어디까지 이제 정적분을 해라 그러면은 우리가 임의의 값 C를 동원을 해서 어차피 A에서 그냥 B까지 가면 되니까 A에서 C까지 fx, dx 하고 한 번씩 끊어가도 괜찮다는 거다. 요게 연결만 되면 된다는 겁니다. 이때 요 중간에 들어간 요 값 C가 반드시 A랑 B 사이에 있을 필요는 없어요. 저 밖에 있는 범위여도 상관없고 누구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냥 똑같은 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만 하면은 어차피 라지 FC에서 라지 FA를 뺀 거 하고 라지 FB에서 라지 FC를 빼는 거기 때문에 요 C가 반드시 A하고 B 사이에 있을 필요는 없다는 거다. 어차피 사라질 값이기 때문에. 그리고 단축키 보시면 우함수와 기함수의 정적분 나오죠. 이것도 아주 자주 계산할 때 자주 사용을 하게 되니까 잘 알아두세요. 우함수는 모든 실수에 대하여 y축 대칭, 오른쪽에 그림 있죠, 그죠? y축 대칭이니까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인 적분 구간을 갖는 경우에 0에서부터 계산을 할 때 0 들어가면 편하니까, 그죠? 0에서부터 계산해서 2배 하면 된다는 소리고 기함수는 그냥 0으로 만들어 버리면 된다는 얘기다. 그래서 유형사를 바로 볼까요? 두 다음함수 fx, gx가 모든 실수에 대하여 f-x는 -fx야. 그럼 fx는 무함수예요, 기함수예요? 기함수죠. gx는 우함수네, 그지? 얘는 홀수차로만 되어 있고 얘는 짝수차로만 되어 있다는 소리입니다. 다항함수라 했으니까. 근데 함수 fx가 fx 곱하기 gx야. 얘는 기함수게 우함수게? 기함수입니다. 얘가 기함수고 얘가 우함수인데 기함수는 -1처럼 생각하면 돼. 기함수 한 개 있으면 기함수, 두 개 있으면 우함수. 마이너스처럼 생각하면 돼요. 얘는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로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기함수랑 우함수 곱하니까 기함수가 됐다. 뭐 증명은 그대로 넣는 거야. 왜냐 하면은 h에 -x를 넣게 되었을 때 f-x랑 g에 -x를 넣는 건데 얘 때문에 마이너스가 밖으로 튀어나오는 거고 얘는 우함수니까 그대로 있는 거라서 -hx랑 똑같아지기 때문에 기함수가 되는 겁니다. 근데 뭐 항상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마이너스처럼 기함수가 홀수에 있으면 기함수 되고 짝수에 있으면 우함수 되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곱하는 경우. 자, 그래서 hx가 기함수야. 기함수인데 얘가 -3에서 3까지 x 플러스 5 곱하기 h 프라임 x dx를 10이라고 한답니다. h3을 구하세요 그랬죠? 그러면은 자 생각해 봅시다. hx가 기함수예요. 그럼 얘는 몇 차로만 돼 있다는 거야? 뭐 홀수차, 짝수차 중에 뭘로만 돼 있다는 거야? 홀수차로만 돼 있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지금 사용해야 되는 게 h 프라임 x거든요. 그럼 h 프라임 x는 기함수일까 우함수일까? 우함수겠죠. 홀수차, 미분하면 전부 다 짝수차 될 거니까, 그죠? 그래서 얘는 우함수가 돼서 x 플러스 5하고 우함수를 곱하는 거다. 근데 x 플러스 5는 우함수도 아니고 기함수도 아니지. 아니니까 요거를 이렇게 분배를 해주는 거예요. 분배를 하면은 -3에서 3까지 x 곱하기 h 프라임 x dx 더하기 -3에서 3까지 5 곱하기 h 프라임 x dx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그지? 자, 그럼 한번 생각해보자. h 프라임 x가 아까 우함수를 했잖아. x는 얘는 1차만 있어. 기함수. 그러면 요 함수는 우함수야 기함수야? 기함수죠. 기함수 곱하기 우함수. 얘가 기함수거든요. 전체적으로 기함수가 됐으니까 여기는 그냥 날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치? 자, 그 다음에 h 프라임 x가 우함수고 얘는 실수배니까 5 밖으로 튀어나오면 되죠. 그럼 -3에서 3까지 h 프라임 x dx가 되었고 그럼 얘는 우함수니까 0에서 3까지로 계산을 할 수 있다 그랬다. 대신 2배를 붙여야 된다 그랬어. 그지? 그래서 10배에 0에서 3까지 h 프라임 x가 될 거란 소리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진짜 직접 계산을 하는 거다. h 프라임 x를 적분하면 뭐 되게요? hx 되지, 그지? hx 쓰고
0에서 3까지 10배 해주면 된다. 그러면 10H3 빼기 H0 이라고 하면 이제 일단은 좌변은 다 정리를 했다는 거다. 근데 얘 값이 얼마라 그랬지? 얘는 10이라 그랬어. 그러면은 문제에서 H3 구하랬는데 H0은 얼마예요? H0은? H가 뭐야? fx, gx지, 그지? 그러면 얘는 f0 곱하기 g0이네. f0이 얼마게요? 0이야. f0이. 얘는 몰라. 얘는 모름. 얘가 0이라서. 요거는 0이고 얘는 모름. 그래서 0이다. 왜? 그러면 h0은 왜 0이냐 하면은 fx가 f-x가 마이너스 fx라 그랬잖아. 여기다가 x의 0을 넣어보는 겁니다. 대입을 하면은 f0이 마이너스 f0이랑 같아지니까 2배 f0이 0이라서 f0이 0이 되는 거야. 그치? 다른 말로 생각하면은 얘가 기함수라는 소리는 원점 대칭이니까 함수가 원점 대칭이 돼야 되는데 0에서는 함수 값을 가져야 되니까 0,0을 지나야지 원점 대칭이 될 수 있다는 소리죠. 그렇게 그래프로 해석을 해도 괜찮고 어쨌든 F0이 0이라서 H0이 0이 나와서 그러면 10, H3이 10이 되는 거니까 H3은 1이다. 그래서 간단한데 요것저것 조금 짚어봐야 되는 내용이고 이해하시고 그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보실래요? 구간 0에서 8까지에서 정의된 함수가 있어요. 그래프도 다 그려줬네. 보다시피 종류가 4에서 한번 바뀐다 그죠? 0에서 4까지는 2차 함수고 4에서 8까지는 1차 함수고요. 0에서 4까지 있는 a에 대하여 a에서부터 a 플러스 4까지 적분한 값의 최소값은 얼마입니까? 그랬습니다. a에서 a 플러스 4까지 이 함수를 적분을 하는데 함수가 지금 전부 다 양수로 올라와 있으니까 a가 뭐 0에서 시작하면 0에서 4까지 돼서 요 넓이 전체를 말하는 거고요. 근데 a가 0에서 4까지 있으니까 여기를 이제 조금씩 이동을 하는 거거든요. 적분 구간의 길이는 계속 4를 유지하면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둥그런 요 포물선 모양을 전체를 적분한 것보다 이쪽 오른쪽으로 가면 여기서 확 깎이니까 그죠? 넓이가 조금 오른쪽에서 오면은 좀 작아지겠죠. 이 부분을 내놓고 이 부분만 가져가게 되니까 그지?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면서 이제 어느 정도 좀 작아지다가 또 근데 이쪽에서 또 늘어나면서 또 커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냥 딱 눈으로 봤을 때는 어디에서 제일 작다를 이야기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A가 0에서 4 사이에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등호가 있네요. 그죠? 0에서 4 사이에 있다고 했기 때문에 A에서 A 플러스 4까지 가는 동안에 하여튼 4는 무조건 들어가게 되는 거죠. A가 0이 아닌 한 오른쪽으로 조금 이동을 하면 4가 꼭 들어가게 되니까 A에서 4까지 fx하고 4에서부터 A 플러스 4까지 fx하고는 다른 함수를 집어넣어줘야 된다는 거다.
그래서 A에서 4까지면은 요 왼쪽 함수죠. 왼쪽 함수니까 얘를 적분해야 돼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이렇게 되나요? 얘를 적분을 해야 되고 4에서부터 a 플러스 4까지는 이제 4를 넘어섰으니까 요 함수 1차 함수를 적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나머지는 계산이야, 계산. 자, 그럼 얘 차수 하나 키우고 x 세제곱이 될 건데 그 개수를 역수를 해가지고 한번 앞에 붙여줘야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2x제곱이고 또 2분의 1 x제곱 빼기 4x 되고 그지? 4에서 a 플러스 4까지 뭐 쭉 쓰는 거다. 그럼 a에 관한 어떤 3차식이 되겠네요. 그래서 쭉 쓰니까 정리하면은 우리 책에 있는 대로 2분의 3 a제곱 플러스 3분의 32라는 a에 관한 3차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가 3차식을 가지고 최소값을 구하세요 했으니까 이제부터는 도함수 활용 문제로 들어가는 거야. 얘가 뭐 GA라고 뒀을 때 GA의 최소값을 찾는 겁니다. 어디서? 0하고 4 사이. 여기서부터는 도함수 활용 문제죠. 그죠? 얘 미분해가지고. 그러면은 gx를 내가 잠깐 gx라고 하자. 3분의 1x 세제곱 여기 2분의 3x 제곱 더하기 3분의 32라고 두고 미분해서 찾는 거죠. 그러면 뭐야? x제곱 빼기 3x 이렇게 되나요? 얘가 0 되는 지점이 x는 0, x는 3이고 우리가 0에서 4까지 보는 거니까 0이고 3이면 여기 0이고 여기 3이죠? 그 다음에 얘하고 높이가 똑같은 지점이 2대 1이라 했으니까 2분의 3, 2분의 3하고 여기가 4.5네. 그치? 2분의 9입니다. 그럼 이건 왜 표시합니까? 4가 어디 있는지 볼라 그래요. 그죠? 그래서 0에서 3까지 요만큼 이거 4가 요 높이까지 한 요 정도까지 이거 안 넘어갔으니까 4가 이 뒤에 없으니까 최소값은 3일 때 나오는 게 맞겠다. 그치? A가 3일 때 최소는 구하면 되죠. 그러면 6분의 37 구하라는 거 여기 있고 그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 97번 네, 요게 나용 29번이었어요. 그죠? 자, 요거는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함수의 정적분 되어 있네. 요것도 구간을 나눠서 해야 된다는 소리고. 근데 이제 제일 위에 말은 무슨 소리냐면 A하고 B 사이에서 fx가 항상 0 이상이면 함수값이 계속 위에 있으니까 플러스니까 절대값이 있을 때 그냥 절대값 없애고 적분하면 된다는 소리고 함수가 이제 음으로 내려가 있으면 절대값 함수를 적분하려고 하면은 그 바꿔가지고 적분하면 된다는 소리고 근데 보통은 이렇게 한 개를 안 나오고 이제 구간 속에 양음이 바뀌도록 내거든요. 그래서 괄호 2번이 중요하지. 괄호 2번에 A에서 B까지 fx의 절대값은 fx의 부호에 따라 구간을 나누어 적분한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알아서 나눠서 적분해라 이걸 하는 겁니다. 그 유형 5를 한번 볼까요?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함수의 정적분 계산. 인테그랄 속에 절대값이 있잖아. 그럼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이 상태로 놔둔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절대값을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x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x-3을 그냥 x-3이라고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x가 3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라고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함수 자체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x가 이거 어떻게 문제야 되겠지? x가 3보다 작다는 얘기는 1에서부터 4까지 가는 동안에 1에서부터 3까지는 요 자리에 얘가 들어가줘야 되니까 x 빼기 x 더하기 3이 돼서 3이라는 함수를 상수함수를 적분하는 거고 x가 3 이상인 부분에서는 x 빼기 3으로 나올 거니까 3에서 4까지에서는 2x-3을 적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얘들을 더해주는 거다 이 말이지. 그치? 계산은 잘 하실 거고 더하면 10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얘를 계산할 때 1에서부터 3까지는 3dx 하고 3에서부터 4까지는 2x-3을 적분하고 이렇게 나눠서 계산하면 된다는 거야. 하고 나면 10 나오는 거지. 그 다음에 오른쪽 문제도 금방 할 것 같은데요. 이 차함수 fx가 f0은 0이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데 f0은 0이라고 하나 줬습니다. 가를 보니까요. 0에서 2까지 fx의 절대값을 적분을 한 거가 0에서 2까지 fx를 그냥 적분한 거하고 부호만 반대라 그랬거든. 자, 그럼 이거 하나로 합쳐볼게요. 가에서 지금 뭐라 했냐면은 0에서 2까지 fx의 절대값 dx하고 우변에는 거 좌변으로 이항해볼게. 이렇게 되나요? 그 다음에 0에서 2까지 fx dx 이렇게 되는 거예요. 4는 그냥 따로 있는 거고 4는 일단 놔두고 얘들 둘이가 이제 같다 그랬으니까 넘으면 0 되겠죠. 그죠? 그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0에서부터 2까지 fx의 절대값 함수 더하기 절대값 더하기 그냥 fx를 했을 때 0이 된다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소리냐 하면은 사실상 이제 f0이 0이라고 했는데 0에서 2까지에서 그냥 함수랑 절대값 함수를 더해서 0이 됐다 했으니까 fx가 음수니까 절대값을 벗으면서 마이너스 붙여서 나왔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0하고 2 사이에서 fx가 음의 값을 가지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에서 뭐라고 했냐 하면은 2에서 3까지 fx의 절대값을 그냥 적분한 거 하고 이것도 왼쪽으로 이항해 볼게요. 그럼 fx의 절대값에서 그냥 함수를 적분한 거를 그냥 함수를 빼서 적분을 하니까 0이 됐다는 얘기지, 그지?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소리냐 하면은 2하고 3 사이에서 원래 함수랑 절대값 함수랑 똑같다는 소리니까 fx가 0 이상으로 올라오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함수가 2차 함수라고 그랬거든. 2차 함수인데 0하고 2 사이에서 음이라 그랬으니까 아마 이제 가에 의하면은 0,0 무조건 지나야 되고 2가 뭐 대충 요 언저리에 있어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2하고 3 사이에서는 또 플러스라 그랬으니까 2가 그러면 이쪽에 있어줘야 이 앞에까지는 음이고 2를 지나면 플러스로 올라올 수 있다는 소리다. 그래서 fx는 x 한 개 하고 x 마이너스 2 한 개 하고를 인수로 가지고 최고차 개수는 모르니까 뭐 p 이런 거 달아넣으면 됩니다. 그래? 달아넣으면 이제 나머지는 계산이야. 아까 가에서 이거 적분하면 4 된다 했는데 그걸 아직 안 썼잖아요. 그죠? 그래서 걔 계산하면은 p는 얼마 나오나요? 3 나오나요? f5는 45. 뭐 그건 금방 할 거고. 요거는 가에 대입. 계산하면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가에 요 함수 넣어서 계산하면은 4 나온다 했으니까 이거 쓰면 p가 3 나옵니다. 그럼 안 해도 되겠죠? 일단 98페이지. 정적분과 미분의 관계. 함수 fx가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일 때 d, dx에 a에서 x까지 ft, dt를 하면은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냥 읽어보면 그렇지만은 내용으로 봤을 때는 ft를 a에서 x까지 적분한 다음 제일 앞에 이제 d, dx가 붙어 있으니까 미분을 했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함수를 가지고 적분을 했다가 다시 미분을 했으니까 원래대로 돌아온다는 거다. 그래서 fx로 다시 속에 있는 것만 남아서 나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속에 있는 함수가 처음에는 ft였는데요. 그 계산 다 하고 나면 fx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거 좀 주의하고요. 그다음에 그 단축 키가 이제 문제 풀이할 때 팁으로 나오는데 문제를 풀어야 적용이 되니까 문제 풀 때 다시 얘기해보자고 일단은 요거부터 먼저 보자. 요 사이를 좀 알아야 되는데 자, 이 순서를 보면 fx에 먼저 가까이 붙어있는 연산을 먼저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fx를 적분을 했다가 그거를 다시 미분을 한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를 적분을 하면은 뭐 라지 fx가 될 건데 그거를 다시 미분을 한다는 소리니까 원래대로 fx로 나오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얘를 한번 미분을 했다가 f'x로 만들었다가 나중에 적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fx에다가 적분 상수를 붙여서 나오게 된다. 이 차이를 좀 알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부정적분이니까 이런 일이 생기지, 사실 정적분인 것 같으면 방금 한 것처럼 이제 a에서부터 x까지 ft, dt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t가 나는 함수였는데 적분 구간을 a에서 x까지 넣으니까 t가 없어지고 x가 들어가게 되고, 얘를 다시 나중에 이제 미분을 하라는 소리거든. 그럼 이것도 순서대로 하면은 얘를 먼저 적분을 해야 되니까 뭐 라지 ft가 됐다 치자. 그거를 a에서 x까지 한번 적분을 하고 나중에 얘를 다시 미분을 해라는 소리거든. 그러면 일단 요거부터 계산을 해야 되니까 라지 fx 빼기 라지 fa를 하고 얘를 미분을 해라는 소리거든요. 미분하는 건 그냥 프라임이랑 똑같은 거죠? 하고 나니까 얘를 미분하니까 원래대로 fx 돌아오는 거고, 얘는 상수기 때문에 미분하면 그냥 없어지는 거고 해서 적분한 다음에 미분하면 속의 거가 그대로 나오기는 하는데 마지막으로 미분한 변수가 들어가서 나온다는 거다. 그치? t 대신에 x로 바뀌어서 나온다. 그 정도 알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단축키 돼 있는 그 부분이 문제 풀 때 많이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별표 해두고 잘 읽어보기 바랍니다. 단축키 둘 다 좀 중요하네요. A에서부터 이게 뭐냐면 이제 함수를 제시를 해요. 문제에서 다음 함수에서 뭐 f 얼마를 구하세요 하는데 함수를 제시를 할 때 정적분이 들어가 있는 경우예요. 그래서 도함수가 A에서 X까지 fx가 있으면은 양변 미분하면 거의 해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윗끝 아래 끝을 똑같이 해주는 수를 대입을 하면 문제가 거의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A에서 X까지 있으면 양변 한번 미분하고 윗끝 아래끝 똑같은 수를 한번 대입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괄호 2번은요 A에서 B까지 FT, DT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다가 하나 써주세요. 지금 이렇게 돼 있지. A에서부터 X까지 FT, DT는 GX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거는 항상 순서가 정해져 있어. 푸는 요령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양변 미분.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똑같아지도록 양변에 x는 a 대입 하면은 한 90%의 문제는 풀린다고 보면 됩니다. 이런 게 왔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은 fx가 뭐 gx 더하기 a에서 b까지 ft, dt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거랑 차이는 얘는 상수고 얘는 문자. 하나는 상수, 하나는 x 들어가 있을 때는 이렇게 하시고, 둘 다 상수거든요. 두 번째 거는요. 둘 다 상수예요. 둘 다 상수인 경우에는 요거 통째로 상수 k로 두고 그러면 다시 쓰는 거예요. 문제를. fx는 gx 플러스 k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k가 A에서 B까지 FT, DT인데 A에서 B까지 GT 플러스 K를 적분한 거랑 똑같다 해서 K를 구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전체적인 흐름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얘는 A 하나는 상수 하나는 X로 돼 있으면 양변 미분하고 똑같은 수 대입하면 되고, 제시를 할 때 둘 다 상수로 돼 있으면 통째로 그냥 상수다 라고 K라고 둬버리면은 문제를 풀기에 수월해진다는 소리입니다. 그거는 문제 풀다 보면 나올 거니까 이따 다시 얘기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 단축키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의 극한 이렇게 되어 있죠. 얘는 좀 안 외워도 되는데 외우면 좋긴 한데 이대로 안 내거든요. 이대로 안 내고 x 대신에 막 x제곱 뭐 이런 거 넣고 x세제곱 넣고 바꿔서 내기 때문에 문제 나올 때마다 이제 정의대로 생각하면 돼. 정의대로 생각하면 되니까 그 밑에 문제 같이 한번 볼게요. 유형 6번을 한번 보자. 다음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인테그랄 1에서 x까지 d, dt, ft. 걔는 이제 미분 한번 하란 거지. 미분 함수를 1에서 x까지 적분을 하면은 저렇게 됩니다. f'a의 값을 구하세요. 그랬습니다. 이거는 뭐 위에
적힌 내용처럼 막 길게 안 해도 그냥 간단히 생각하면 되는 문제야 사실. 자, 일단 fx에 붙어있는 것부터 먼저 본다 했죠. 미분부터 먼저 하라 했네, 그지? 요거는 그냥 f't입니다. f't. ft를 미분해라 했으니까 요 자체가 f't예요. 그럼 f't를 적분해라 그랬으니까 얘가 그러면은 1에서 x까지 f't를 적분하는 거니까 ft를 1에서 x까지 넣은 거라서 fx 빼기 f1이 되는 거야. 요게 좌변입니다. 좌변. 얘가 요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 얘가 x 세제곱 더하기 ax 제곱 빼기 2하고 같아진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해놓고 모든 실수에 대하여 얘를 만족할 때 f'a의 값을 구하라 했잖아. 그러니까 a가 뭔지를 알아야 되지. 자, 그러면 a만 알면 사실 뭐 다른 것도 다 할 수 있겠는데 요 자리에 내가 이제 상수를 구하기 위해서 한쪽이 의미가 없어지도록, 그러니까 얘가 항등식이거든요. 항등식이니까 될 수 있으면 0이 되도록 같은 수를 양변에 대입해 주는 거야. 그래서 요 식에다가 x는 1을 한번 대입해 봅시다. 여기 1 있으니까, 그죠? 그럼 좌변이 f1 빼기 f1 되죠. 우변은요 1 더하기 a 빼기 2가 되니까 a 빼기 1이 0이 돼요. 그래서 a가 1이 나온다는 말이지, 그지? 안 어렵죠? 그럼 마지막에 구하라는 게 f'a. 얘는 f'1을 물어봤으니까 얘 미분해가지고 1 넣으면 된다. f1은요 얘는 어차피 미분하면 없어지지. 미분하면 없어지니까 신경 안 써도 되겠다. 계산하면은 5번 나옵니까? 그 다음에 그 오른쪽 문제 한번 볼까요? 그게 단축키 두 번째 내용인데요. 리미트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딱 그 책에 있는 내용대로 안 나온단 말이야. 다 바꿔서 나오거든요. 요 값을 구하래. 그러면 우리는 헷갈리면 항상 얘부터 순서대로 해주면 된다. 얘를 다시 써보니까 리미트 x가 2로 갈 때 자 x 제곱 빼기 4분의 요거 잘 모르겠는데 이거를 적분을 하겠죠. 원래대로 적분을 하겠지. 그러면 이거 적분한 거를 내가 약간 뭐 라지 ft라 할게요. 그거를 2에서 x까지 간다는 소리잖아. 이렇게 한다는 소리잖아. 실제로 하게 되면. 그러니까 결국에 얘가 어떻게 되냐면은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 제곱 빼기 4분의 라지 fx 빼기 라지 f2가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럼 이 x 제곱 빼기 4를 뭐 해야 되겠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인수분해 해야겠지. x가 2로 간다 했으니까 밑에 있는 x 제곱 빼기 4를 x 마이너스 2 한 번, x 플러스 2 한 번 이렇게 나눠 놓으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요거 구하라는 소리고. 여기까지 보면 이게 이제 뭐예요? 라지 fx를 미분해서 2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라지 f 프라임의 2가 되는 거고 요 자리에는 그냥 2 들어가니까 4분의 1이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 라지 fx를 여기서 직접 안 구해도 되는 이유가 어차피 다시 미분할 거기 때문에 f2에다가 4분의 1을 해주면 되고 요 f는 누구냐면 그냥 여기 있는 함수 아니에요. 여기 있는 식. 여기에다가 2 넣은 거.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그냥 제일 기본 형태는 x가 2로 갈 때 x 빼기 2였으면은 x가 2로 갈 때 x 빼기 2에 x가 2에서 x가 더 이랬으면 그냥 여기 2 넣으면 돼요. 2 넣으면 되는데 지금처럼 약간의 변형을 전부 다 해놓는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여기다 2 넣은 거에다가 지금 같은 경우는 4분의 1을 곱해야지 답이 나오겠다는 소리지. 그럼 2 넣으면은 4 더하기 600이니까 8입니까? 8 곱하기 4분의 1이니까 2다 해주면 된다. 그래서 헷갈리니까 요거 자꾸 변형해서 내거든. 이것도 변형할 수도 있고 여기도 변형할 수도 있으니까 요거는 라지 FT를 한번 빌려가지고 중간 과정을 써가면서 하면 실수를 안 하게 됩니다. 오늘 또 나중에 뒤에 문제 나올 것 같고요. 99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정적분의 활용. 실제 그래프상에서 적분을 활용하는 거는 이제 넓이 구할 때 쓰는 거잖아. 그지? 아시다시피
그래서 적분은 도함수 미분은 접선의 기울기를 나타낼 때 쓰는 거고 적분은 그래프 아래에 면적을 구할 때 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넓이를 구하는데 함수값이 양으로 올라왔으면은 그대로의 넓이가 되겠지만 함수값이 음으로 나와 있으면 넓이에다가 마이너스 붙이고 있는 겁니다. 아시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쓰라고 하자. 자, 함수가 이제 음으로 내려가 있는 부분이 있고 양으로 올라와 있는 부분이 있을 때 요 경우부터 먼저 할까요? 요 경우 같으면은 내가 A에서 B까지 GX를 적분했을 때 이 적분값 자체가 그래프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되는 거고 근데 음으로 내려간 부분이 있으면 내가 A에서 B까지 fx를 그대로 적분을 하더라도 똑같이 넓이가 나오는 게 아니고 값 자체는 요 넓이가 그대로 나오기는 하는데 음으로 내려가 있는 부분에서는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온다는 거다. 그것만 좀 주의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넓이를 보통 계산을 할 때 우리 예전에 구동부정법에서 원래 계산을 함수값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함수값이 음이면 그냥 음으로 나온다는 거다. 그래서 그 넓이도 그래서 이제 절대값을 써가지고 넓이를 표시하고 있죠. 표에 보시면은 S는 fx의 절대값을 해가지고 적분하는 거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단축키 보이시죠?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 사이 넓이. 이거 뭐를 만든다? 볼펜으로 보여놓으세요. (2차) 함수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2차 함수의 해를 가지고 계산을 할 수 있다는 소리고 거기에 지금 y는 a에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이렇게 되겠죠? 알파보다 베타가 더 큰 경우 요 넓이 계산할 때거든. 요 넓이는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원래는 a에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넣고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 건데 이거 언제 다 하고 있냐 이 말이야. 그래서 다 하고 나면은 6분의 최고차 계수 넓이니까 절대값 하나 줄이고 그 다음에 큰 해에서 작은 해를 빼서 세제곱해서 곱해주면 된다. 헷갈리면은 6 나누기 3이 2차고 얘가 2차 함수니까 원래 2차 함수였으니까 6 나누기 3이 2니까 그렇게 외우시고요. 그 옆에 3차인 경우도 하나 추가해 주세요. a의 x 빼기 알파 v 제곱 뭐 x 빼기 베타인 경우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하여튼 3차가 이중근과 한실근 가지는 경우예요. 일단 여기 알파 여기 베타 되겠죠? 요 넓이. 이 뒤에 놓자는 그건 모르겠고 이중근과 한실근 가지는 경우 요 넓이 구할 때 그때 넓이는 자 12분의로 갑니다. 12분의 최고차 계수의 절대값 오고 그 다음에 두근의 차 있죠 그죠? 두근의 차에 4제곱을 해줍니다. 12 나누기 4 하면 3차 되니까 10이랑 4 이렇게 세트로 외우면 됩니다. 이거는요 그냥 이거 계산했는 그 결과를 그냥 축약해 놓은 거예요. 특별한 증명 아니고 요렇게 식을 써서 다 풀어서 알파벳에 넣으니까 이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얘가 원래 2차였기 때문에 2차를 적분해서 3차가 되니까 요 6은 2 곱하기 3이라서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얘가 원래 3차인데 3차를 적분하니까 3차를 적분하면 4차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3 곱하기 4 해서 12가 나오는 거야. 보통 왜 그렇게 되는지 궁금할까봐.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거 있죠. 3차가 요렇게 해서 요거 가지고 이거는 뭐 특별한 건 없어. 그냥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 해에 따라 또 달라지고 하는 거니까. 한실근과 이중근 가지는 경우는 유사하게 외우면 될 것 같아요. 그 밑에 정적분과 넓이 유형 한번 봅시다. 함수 fx의 도함수 f'x가 x제곱 마이너스 1이에요. f형이 0일 때 곡선 y는 fx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그렇습니다. 이 f'x 말고 fx를 구해서 하라는 거야. 지금 f'x가
x제곱 마이너스 1이고 얘는 y는 fx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 구하랬으니까 fx 구해야 됩니다. 적분 한번 해야 되죠. 적분하니까 x 세제곱으로 올리고 요거 분의 1 해야 되고 그지? 그다음에 얘는 x 해주면 되겠고 물론 적분 상수 붙여야 됩니다. 근데 f 0이 0이라 했으니까 0이 c가 떨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얘가 x축과 이루는 넓이를 구하랬으니까 얘가 0 되는 지점을 찾아야 되고요. 그럼 x 세제곱 빼기 3x가 0 돼야 되고 x는 0하고 루트 3하고 마이너스 루트 3하고 이래 나오겠죠. 마이너스 루트 3 0 루트 3 이 곡선하고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 이거 찾으라고? 그럼 얘 구해서 2배 하면 되잖아. 이거 원점 대칭이니까 그지? 그래서 2 곱하기 0에서부터 루트 3까지 3분의 1 x 세제곱 빼기 x 이거 적분해주면 돼. 계산하면은 2분의 3 그 다음에 오른쪽 문제 더 볼까요? fx는 x제곱 빼기 2x 그 다음에 f x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붙이고 마이너스 1 요거 두 개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그랬어요. 얘는 그대로 놔둬도 되고 아니면 x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해도 괜찮겠네요. 그럼 얘 같은 경우 얘를 x축 방향으로 1만큼 x 대신에 이제 x 마이너스 1 들어간다 이 말이야 그지? 그 다음에 또 이거 붙여주면은 그대로 이제 계산하겠습니다. 자 fx 마이너스 1이면은 요 자리에 x 마이너스 1 들어간 거니까 x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1이 될 거야. 요까지 한 거예요 지금. 거기다 이제 마이너스 붙여야 되죠? 마이너스 붙이고 플러스 1 될 거고 거기서 1 빼라 했습니다. 얘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되었다. 그러면은 그래프가 얘는 0하고 2고 원래 이렇게 가고요. 그죠? 그래프는 뭐 안 그래도 상관없는데 얘는 x-2의 제곱에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요 넓이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두 그래프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두 함수의 그래프로 둘러싸인 부분. 첫 번째로는 일단 교점부터 먼저 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위아래를 파악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접근하면 끝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는 아니까 지금 내가 1,-1을 지나도록 그렸는데요. 교점을 이제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얘랑 같다고 해서 교점 찾는 것부터 먼저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x 하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제곱하고 같다라고 해서 교점을 구하니까 x는 1 한 개 하고 2 하고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이제 1, 마이너스 1 교점이 되었다는 소리죠. 자, 그 다음에 얘들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려고 하는데 이 구간에서 누가 더 위에 있는지를 봐야 돼. 자, 위로 볼록한 함수랑 아래로 볼록한 함수가 만나죠. 누가 더 위에 있어? 위로 볼록한 함수가 더 위에 있죠. 얘가 더 위에 있으니까 위에 거에서 아래 거를 빼야 된단 말이야. 그지? 자, 그러면은 우리가 마이너스, 자, 이제 그냥 써버립시다. 바로. 안 그러니까 1에서 2까지. 위에서 아래 거를 빼야 됩니다. 위에서 아래 거를. 그지? 그러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제곱에서 x 마이너스 1에 이제 그냥 바로 해버릴까요? x 제곱 더하기 2x를 뺀 넓이를 구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래서 얘 쭉 풀어서 계산하면 되거든요. 근데 요 1하고 2가 누구냐 하면은 요 식의 해란 말이야. 근데 얘가 2차식이잖아요. 2차식인데 이 2차식의 해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요거 그냥 이용하면 빠르단 말이야. 어차피 이런 식으로 추격이 될 거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2차 계수가 얼마 나오겠어? 2차 계수. 마이너스 2 나오겠죠? 마이너스 2 나오니까 6분의 2 해버리고 두근의 차에 세제곱 달면 그냥 끝난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요거 다 풀어서 계산하지 말고 얘 두 개가 요 2차식에 두근이 된다는 보장이 있으면 6분의 a에 두근의 차의 세제곱 공식 쓰면 금방 된다는 소리다. 그러면 3분의 1 바로 나오겠죠. 그죠? 계산 안 해도. 이런 거는 굳이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도요, 불필요한 계산을 많이 하게 하는 문제를 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계산력을 보는 문제에서도 일부러 이렇게 딱 2차 함수의 두근이라든지 3차 함수의 한 2분의 7분이라든지 공식을 쓰면 편하게 나오도록 문제를 많이 내줍니다. 잘 쓰면 될 것 같고. 다음에 100페이지 볼까요? 주기함수, 역함수와 정적분 되네. 네, 이거는 뭐 말이 많이 써 있는데 그냥 주기함수는 똑같은 적분근의 길이가 있으면 주기만큼 이동하면 같은 넓이 나온다는 이야기고, 역함수는 그때그때 조금 다르게 나올 수 있는데 일단은 언급된 내용이 무슨 소리냐면 지금 뭐 평행선 별 내용 없고요. 역함수에 어떤 함수 fx가 지금 저 그래프 보면은요, 단축키이고 그래프 보면은 함수가 fx가 이렇게 있어요. 역함수는 y는 x의 대칭도 이렇게 있을 거잖아, 그죠? 근데 얘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원래 함수와 역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찾는 거야. 근데 걔는 원래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 같으면 여기 지금 두 교점을 얘가 뭐 A에서 B까지 해놨거든요. 원래 같으면은 A에서 B까지, 자 F 역함수가 더 위에 있으니까 F 역함수에서 fx를 빼가지고 구해야 되는데, 보통은 우리가 아는 선에서 다항함수도 그렇고 역함수를 구하는 게 쉽지 않단 말이지. 원래는 식을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집어넣어야 되는데 안 쉬우니까 대칭성을 이용해서 그냥 fx하고 y는 x하고 이루는 넓이를 구해서 2배를 해주면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y는 x에 대칭될 거니까 y는 x도 같이 만날 거니까 a에서 b까지 y는 x에서 fx를 뺀 거를 2배 해주면 원래 함수랑 역함수로 둘러싼 부분의 넓이가 된다, 그 얘기 하는 겁니다. 그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밑에 유형은 안 어려워서 그냥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네, 요까지 하고요. 오늘은 숙제를 한번 풀어는 보세요. 안 어려울 거니까 다음 시간에 질문 받도록 하고, 숙제는 앞에 미분이 15, 16이 남았죠. 15, 16, 17 할까? 15, 16, 17. 잘 가.